네, 성공대 토크의 중심 취업엔 2부의 문을 열렸습니다. 네, 2부에는 취업의 달인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네. 연초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결심을 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기대가 돼요. 네,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하는 취업의 달인 취업엔 2부의 문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취업의 달인 시간입니다. 네, 아주대학교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수님.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이제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전략을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습관에 대한 이야기, 연초에 정말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의 주제 정리해서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원칙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누구나 이제 습관을 바꿀 수 있다라는 주제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왜 작심삼일 이런 얘기 그 얘기 했잖아요. 했었죠. 그렇죠. 예, 오늘 그것도 습관이라는 게 사실 바꾸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결심을 아무리 해도. 그렇죠. 그거에 법칙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습관도 어떻게 하면 몸에 배어있는 기계적인 충동적인 행동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고 있는데 바꿀 수 있습니다. 저를 오늘 따라오시면 습관을 바꾸는 완결편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올해 좀 좋은 습관 가지기 위해서 어떤 계획 세우신 거 있나? 개인적인 계획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5년 전에 제가 금연 계획을 지금까지 실천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올해 또 계획을 세운 게 하루를 빠뜨리지 말고 일기를 써보자. 그래서 이미 5장이 되었죠. 어제까지 5장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실천들을 하루하루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계획을 저도 습관으로 가지려고 지금 세웠고 이미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좀 두 분께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일이네요. 일기 쓰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주제로 이제 저희들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대가 되거든요.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 이제 뭐 습관을 개조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는 4가지 원칙 중에 이미 첫 번째 반복 행동을 찾아라. 그리고 다양한 보상으로 실험을 해보라. 이 2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머지 신호를 찾아봐라. 그리고 이제 이 신호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습관을 변화시키는 답을 한번 제시해보겠다. 뭐 이런 내용을 오늘 가지고 왔겠습니다. 네. 그래요. 신호란 얘기가 뭐냐면 모든 습관에는 미리 나타나는 신호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거든요. 습관을 바꾸려면 그 신호를 먼저 찾아야 될 텐데 이게 쉽게 찾아지는 건가요? 그래서 습관이 사실 변화가 어렵다고 말하는 거죠. 혹시 두 분께서는 그 목격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목격자의 진술. 목격자 진술, 뭐 교통사고 현장. 그렇죠. 그런 데도 목격자가 중요하고 또 뭐 재판장 법원. 같은데 변호인 영화 봤는데 목격자 진술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잘못하면 끌려가더라고요. 끌려가죠. 맞습니다. 범죄를 똑같이 목격하고도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전혀 정반대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반대로 기억하는 사람들을 의도적인 거 아니냐. 너 왜 정확하게 보고 다르게 이야기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죠.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여자 도둑이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남자로 오인하고 있다든지 또 한 가지는 뭐 보고서에는 분명히 오후 2시에 범죄가 일어났는데도 뭐 초저녁에 일어났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뭐 다르게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게요. 개인적인 어떤 차이 같은데 아무래도 당시 기억을 잘 못하니까 어렴풋이 나는 어떤 착각? 이런 거 아닐까요? 착시 현상. 착시. 뭐 그런 거죠. 물론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어떤 습관을 자극하는 신호를 찾아내기 힘든 이유는 그 습관과 관련된 행동을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정보가 동시에 쏟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한 가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자 도둑이 셔츠를 입었다. 남자라고 착각한다. 그러면 남자들은 대개 어떤 의복을 착용하고 다니느냐라고 하는 이 고정화된 많은 정보. 남자들은 대개 셔츠를 많이 입고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셔츠하면 이꼬르 뭐가 되죠? 남자가 된다. 여성들은 블라우스나 치마를 많이 입는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이 아닐 것이라는 그릇된 정보가 여기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그 예를 들어서 재곤 MC는 아침 일정한 시간에 아침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아침에요? 네. 일정한 시간에 아침 먹는 걸로? 아침을 제가 거르는 경우는 많지만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먹는 게 규칙적으로 그때 되면 딱 정확하게 배가 고픈 어떤 습관적인 거 아닌가요? 배가 고파서 진짜 아침을 먹을까요? 습관이죠. 하루를 선혜미 씨. 살려면, 하루를 버티려면 뭔가 든든해야 되는 의무감? 그럴까요? 그런 생각들? 아니면 매일 아침 먹던 습관? 습관. 어. 그런데 이 습관이 무엇 때문이냐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찾아보는 게 신호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복감 때문에. 시계가 아침 7시 30분을 가리키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아, 혹시? 글쎄요. 그거는 글쎄요. 혹시 출근 준비를 끝나면 습관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기 때문에 밥을 먹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죠. 학교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직장으로 가는 길을 택하는 습관을 작용하는 신호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단초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습관을 알아내는 데는, 신호를 알아내는 데는 바로 5가지. 첫 번째, 특정한 장소. 두 번째는 시간. 세 번째는 감정 상태. 그리고 네 번째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느냐. 그리고 5번째 가장 중요한데 이 신호 직전의 행동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이 5가지를 알면 신호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교수님 그거 해봤잖아요. 일정 시간이 되면 편의점에 가서 초코칩 쿠키를 그렇죠. 사 먹는 것에 대해서 그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헤쳐 본 적이 있는데 이걸 좀 이 질문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이 5가지를 신호에 맞춰서 그 네. 초콜릿을 사 먹는 거 한번 볼까요? 재밌겠는데요? 자, 좋습니다. 첫 번째, 첫째 날입니다. 네. 이제 둘째 날까지 해볼 건데 첫째 날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이 사람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몇 시인가? 2시 40분경이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정 상태는 어떤가? 그냥 지루했대요. 예. 아우, 지루하다.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 다른 사람 보니까 아무도 없다. 혼자 있었다. 예, 없었어요. 그리고 직전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이메일에 답을 했다. 예. 이게 첫째 날이었습니다. 예, 예. 자, 둘째 날 볼게요. 네. 어디에 있었느냐? 복사기에서 책상으로 오던 길이었다. 몇 시인가? 2시 50분이었다. 감정 상태는 즐거웠다.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 동료와 같이 있었다. 그리고 직전 행동이 뭐랬나? 복사를 했다라고 네. 했습니다. 예. 자, 이틀 만에 이 쿠키를 먹는 습관을 자극하는 신호가 무엇이었는지 쉽게 엿볼 수 있었는데 5가지 항목 중에 거의 비슷한 공통적인 것을 보였던 게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그래요. 시간이랑 그렇죠. 시간, 위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책상 근처. 근데 거의 이것은 시간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 왜냐하면 예. 2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이 사람은 맞아요. 쿠키를 먹겠다는 충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시간을 알게 되었다는 요인은 바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바꾸면 뭐가 바꿀 수 있다?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시간을 바꾸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신호를 찾아냈다는 것은 계획을 수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습관의 고리를 알아냈으니까 행동을 이제는 변화시킬 수 있겠네요. 조건을 좀 알아낸 그러게요. 거죠, 저희들이.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계획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습관이라는 게 어떤 시점에서는 의식적으로 결정하지만 얼마 후에는 생각지도 않으면서 거의 매일 반복하는 선택, 즉 습관은 우리 뇌가 기계적으로 따르는 공식 같은 것이라는 거죠. 신기하네요. 그래서 신호를 보면 반복 행동을 해서 보상을 얻는다는 공식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럼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계획이라는 건 기존의 선택을 좀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전환하는 뭐 그런 걸 좀 의미하는 걸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런 계획을 실행의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후가 되면 쿠키를 먹는 습관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자, 습관의 신호가 대략 오후 2시 40분경이라는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반복 행동이 편의점에 가서 쿠키를 산 후에 예.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알아냈는데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매일 오후 2시 30분경 동료의 책상에 가서 30분 동안 시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다. 이게 제가 세운 의도적 실행이라는 계획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이 계획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에 알람을 15분 전에 맞춰뒀어요. 네. 그래서 2시 25분에 알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마침내 새로운 습관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네네. 그러면 나는 실행 의도한 2시 30분에 동료와의 잡담을 위해서 나는 매일매일 2시 25분에 뭐를 확인하죠? 알람을. 알람 확인하고 가서 그러니까 시사 얘기를 하고 전에 있겠죠. 없던 습관을 다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과거의 나쁜 습관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실행 계획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계획이라는 겁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 때 작심삼일 그 운동하는 거 얘기했는데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요? 시간만 딱 올리면 운동 가게 되고. 예.
근데 저는 매 시간마다 쿠키가 먹고 싶은 게 그게 문제예요. 한 시간에 한 번씩 쿠키가 먹고 싶어서. 자, 오늘 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변화시키기 어려운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러나 두 차례 걸쳐서 제가 제시한 습관들은 변화시키는데 피해갈 수 없는 출발점을 인식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신호와 반복 행동과 보상을 찾아내면 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 문제다. 그러면 신호를 찾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동의 패턴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관찰해보고 고찰해보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요. 나쁜 습관은 뭐 누구한테나 있을 텐데 네, 있죠. 해마다 결심을 하잖아요. 이 습관을 올해만큼은 바꿔보리라. 근데 또 연말마다 후회하는 게 또 이 습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습관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자,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좋은 습관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주대학교의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람 해놓는 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 취업의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앤이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